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세 이후 건강 수명을 예측하는 과학적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수를 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 나도 괜찮겠지. 혹은 유전자 탓이라 여기시지요.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특별한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이 수명과 관련이 있다니 의외이시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후각 감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도 가깝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이 통로가 약해지면 후각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 빨래에서 나는 햇볕 냄새, 비 온 후 흙냄새. 이런 냄새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위험도 1.8배 높았습니다. 흡연 여부, 심장 질환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각이 떨어지면 식욕도 함께 떨어집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니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집니다.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로에 사시는 김철수 씨 78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이는 미역국 냄새를 맡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 소나무 향이 느껴집니다. 동네 빵집 앞을 지나면 갓 구운 빵 냄새가 납니다. 김 씨는 이런 경험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의 신호입니다. 뇌가 세상과 여전히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신경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능이 아닙니다. 뇌 건강의 창문입니다. 그러니 후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김치 냄새가 예전만 못하다면, 꽃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가스 냄새를 잘 못 맡는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악력입니다. 소나기 힘이 수명과 관련이 있다니 놀라우시지요?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 근육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신 근육 상태를 반영합니다. 신경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뇌와 몸의 의사소통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장 김치통 뚜껑 열기,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오기, 버스 손잡이 잡기, 손주 손잡고 걷기. 이런 동작들이 힘들어지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관절을 보호합니다. 악력은 특히 민감한 지표입니다. 다른 능력보다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악력과 뇌 건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신경 통로는 뇌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응력을 담당하는 부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 인지 기능을 처리하는 부분, 악력이 유지되면 이 통로들이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약해지면 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강남에 사시는 박영희 씨 73세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십니다. 호미를 단단히 잡고 흙을 파십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를 들고 씻으십니다. 손으로 반죽도 치대십니다. 무거운 냄비도 들어 올리십니다. 박 씨는 별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손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튼튼합니다. 근육이 살아있습니다. 신경이 잘 반응합니다. 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을 두려움 없이 유지할 만큼의 힘이면 됩니다. 강한 손은 강한 기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지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걷는 속도는 여러 신체 기관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보여줍니다. 심장, 폐, 근육, 신경계.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걸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꾸준히 걷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십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분들보다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서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에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여유롭게 건너십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자주 쉬지 않고 돌아다니십니까? 같은 나이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십니까? 숨이 차거나 비틀거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몸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보행 속도를 노화의 활력 징후라고 부릅니다. 혈압이나 체온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행 속도는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근력, 균형 감각,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이것들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강하게 유지되면 걸음이 매끄럽고 힘차게 남습니다. 목동에 사시는 이만수 씨 76세입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십니다. 빨리 걷지 않습니다. 시간을 재지도 않습니다. 그냥 리듬 있게 걸으십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십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십니다. 땅을 보지 않고 앞을 봅니다. 이 씨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걷는 방식이 건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 보행 속도의 좋은 점은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면 좋아집니다. 다리 근력을 키우면 나아집니다. 균형 운동을 하면 향상됩니다. 걸음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이동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몸과 미래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체온 회복 속도입니다.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후 몸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속도. 이것이 여러 중요한 신체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매일 우리 몸은 온도 변화를 겪습니다. 추운 아침에 밖으로 나갑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옵니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몸은 매번 반응하고 적응하고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회복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울 때 빨리 따뜻해질 수 있다면, 더울 때 빨리 시원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혈관이 유연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신경계가 적절히 반응합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신진대사 효율의 지표입니다. 70세 이후 장수와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경신호가 느려집니다. 호르몬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겨울에 손발이 오래 차갑습니다. 실내에 들어와도 한참 걸립니다. 여름에 더워도 땀이 잘 안 나거나 너무 많이 납니다. 온도가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았습니다. 면역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체온 조절은 여러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가능합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전체 과정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자 씨 72세입니다. 겨울에 시장을 다녀오십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잠시 있으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최 씨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혈관이 반응을 잘합니다. 신경계가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이것들이 생물학적 회복력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체온 회복이 어려우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관 반응이 약해집니다. 신경신호가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과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몸이 미묘한 스트레스 상태에 오래 머무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체온 조절은 에너지 효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빨리 균형을 되찾는 몸은 에너지를 덜 낭비합니다. 극단적인 상태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더 나은 수면을 돕습니다. 면역 반응을 개선합니다. 질병에서 빠르게 회복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70세 이후 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체온 조절과 신진대사 건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을 만들고 과도한 열을 방출하는 능력.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연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여러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육이 보존됩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전반적인 활력이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춥거나 더운 느낌을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응력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몸은 천천히 늙는 몸입니다. 체온 균형을 되찾는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장, 혈관, 신경, 신진대사가 나누는 신체적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원활하면 장수를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돕습니다. 5번째 신호는 정서적 회복력입니다. 건강방송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도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도 아닙니다. 체력도 아닙니다. 작은 일상적인 좌절 후 얼마나 빨리 감정적으로 회복하는가입니다. 큰 충격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비극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취소된 약속, 뜻대로 안 되는 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미래를 조용히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회복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부정적인 일이 생긴 후 신경계가 얼마나 오래 활성화 상태로 남아있는가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긴장하고 짜증나고 낙담한 상태로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반응을 느끼고 처리하고 비교적 빨리 평상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감정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에 머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됩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내부 긴장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예상 바뀐 점은 이것이 낙관주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닙니다. 조절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람들도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느낍니다. 차이는 거기에 갇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숙 씨 79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좌절을 겪으십니다. 계획이 바뀌면 짜증이 납니다. 일이 잘못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십니다.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필요하면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돌립니다. 몸이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이 평온이 심장을 보호합니다. 뇌를 보호합니다. 면역 체계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작은 좌절이 오래 남으면 쌓입니다. 하나의 짜증이 다음과 섞입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인 사건 없이도 만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런 형태의 스트레스는 특히 해롭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의 강력한 점은 훈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첫 단계입니다. 작은 스트레스 후 진정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감정 조절을 돕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찰, 규칙적인 생활, 움직임,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70세 이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영상을 마치며 잠시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를 떠올려 보십시오. 후각, 악력, 보행 속도, 체온 회복 속도, 정서적 회복력. 각각은 강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신호가 오늘 당장 자신에게 해당하는가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70세 이후의 장수는 한순간이나 한 습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작은 패턴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조용한 신호들이 차트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나이 드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기회입니다. 더 주의 깊게 듣는 기회,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기회. 과학은 쇠퇴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회복력도 연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이런 신호들을 계속 강화하십니다. 몸은 모든 나이에 반응합니다. 인식에, 움직임에, 관계에, 돌봄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